화면 속에서 수만 명의 구독자에게 인생의 따뜻한 조언을 건네던 그 가면 쓴 남자가 평생 단 한 번도 나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지 않았던 무뚝뚝한 나의 아버지였다니. 이지화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 지역의 집안에는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조옥래 여사의 발인을 눈물 속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이지환이 우연히 거실 탁자 위에서 보게 된 태블릿 PC 속 영상 하나가 모든 비극과 희극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얼릿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중년 남성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정체불명의 복면 유튜버. 그의 중저음 목소리,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짓,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상 구석에 살짝 찍힌 낡고해진 가죽 손목시계는 분명 아버지 이상철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평생 고지식하고 융통성이라고는 없어 자식들과 소통의 벽을 쌓고 살았던 아버지가 인터넷 세상에서는 소통의 신으로 불리며 추앙받고 있었다는 이 기막힌 아이러니. 하지만 이 비밀이 단순한 아버지의 이중생활이 아니라 박진석 회장과 얽히고 설킨 30년 전의 거대한 과거의 고리를 푸는 열쇠라는 것을 이때는 아무도 짐작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이야기는 잠시 시간을 돌려 할머니 조옥래의 장례식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조옥래 할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어머니 김다정마저 뇌진탕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집안의 가장인 이상철은 말 그대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한 회사에 바치고 정년퇴직했지만 남은 것은 허무함과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뿐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찢어진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건 다름 아닌 과거 이 지역의 약혼 파토 사건 때 받았던 모욕이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도망갔던 정보아가 다시 나타나 털어놓은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정보아의 아버지가 이 지역의 부모님에게 실비보상이라며 건넨 돈이 고작 2천만 원이었고 그것도 마치 적선하듯이 던져주며 이상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이 지역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참을 수 없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집안을 일으켰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정작 아버지의 자존심 하나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죠. 이 지역은 아버지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그따위 취급을 받게 내버려 두셨어요? 자식이 못나서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하게 하셨냐고요. 이 지역의 절규에 이상철은 덤덤하게 하지만 뼈아프게 대답했었죠. 자식의 약점을 부모가 어떻게 건드려? 내가 다른 남자 좋아하는 여자랑 억지로 결혼하려던 거 다 아비인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참았다. 내가 참으면 너는 번듯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이 말은 이 지역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지역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밖에서 화려한 대표님 소리를 들으며 거들먹거릴 때 아버지는 자식의 흠집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는 것을요. 이 지역은 차가운 병원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빌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도 모르고 제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와 엇나가기만 했던 장남 이 지역의 진심 어린 사과. 그 한마디에 이상철은 33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는데요. 이 가슴 아픈 화해의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지은호 역시 눈시울을 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할머니 조옥래에게 생전에 배웠던 레시피를 기억해 정성껏 전복죽을 끓여와 이 지역을 위로했었는데요. 선배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봄날은 간다고. 그러니까 따뜻할 때 먹어요. 마음도 따뜻할 때 전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은호의 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이 지역과 이상철 부자의 마음을 다시 잇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되어주었답니다. 하지만 슬픔과 화해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 집안의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철없는 막내딸 이수빈이 터뜨린 폭탄은 가히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이수빈이 이 지역의 30년 지기 절친이자 박진석 회장의 아들인 박성재와 몰래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죠. 이 지역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친구가 여동생을 만난다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의 집안에는 자신의 딸까지 죽이려 했던 악녀 고성이가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이지혁은 박성재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성재야, 너 미쳤어? 우리 집안 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그리고 내 새엄마 고성이가 어떤 여자인지 뻔히 알면서 내 동생을 그 지옥구덩이로 끌어들이겠다고. 하지만 박성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지혁아, 나도 알아. 우리 집이 지옥인 거. 그래서 수빈이가 더 필요해. 수빈이만이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빛이야. 나 수빈이 놓칠 수 없어. 평생을 풍요 속의 빈곤,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며 살았던 금수저 박성재에게 계산적이지만 솔직하고 당당한 이수빈은 처음으로 숨통을 트이게 해준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고성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수빈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내 모욕을 주었는데요. 너 같은 게 감히 우리 성재를 넘봐. 돈 냄새 맡고 달려든 꽃뱀이니? 주제 파악 좀 해라. 보통 사람 같으면 울고불고 도망갔겠지만 이수빈은 역시 화려한 날들의 가장 당찬 캐릭터다웠습니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꾸했죠. 아줌마, 아니 이사장님. 말씀 가려 하세요. 저 우리 집에서 귀한 딸이에요. 그리고 성재 오빠가 저한테 매달린 거지 제가 매달린 거 아니거든요. 아줌마가 성재 오빠 친엄마도 아니시라면서요? 웃는데 살얼음 같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네요. 남의 가정사 들먹이지 말고 본인 앞가림이나 잘하세요. 이수빈의 당돌한 반격에 고성이는 말문이 막히고 오히려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뻔했답니다. 한편 악녀 고성이는 자신의 악행이 담긴 박영나의 웹툰 악마 같은 엄마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녀는 돈으로 웹툰 플랫폼 관계자를 매수해 연재를 중단시키고 딸 박영나와 그녀를 돕는 이지환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전의 인물 우진이라는 이름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성이는 누군가에게 은밀히 전화를 걸어 10억 줄 테니 우진이 입 단속시켜. 그리고 박영나가 절대 걔를 못 만나게 해. 걔가 입을 여는 순간 다 끝장이야라고 지시했는데요. 이 우진이라는 존재가 박영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자 고성이의 또 다른 치명적인 약점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지은호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자신의 회사 AP의 디자인 팀장 자리를 공식적으로 제안했는데요. 내가 가진 재능, 작은 카페에서 썩히기 아까워. 공과 사는 확실히 구분할게. 내 여자로서가 아니라 실력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지은호로서 와줘. 지은호는 망설였습니다. 이지혁의 곁에 있으면 고성이나 정보와 같은 사람들의 표적이 될 것이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조옥래의 죽음을 겪으며 지은호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을 미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선배, 저 할게요. 대신 선배가 저 지켜줘요. 저도 선배 지킬게요. 우리 이제 숨지 마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다가올 시련에 함께 맞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문제의 얼리씨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지환이 발견한 아버지 이상철의 이중생활. 이지환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상철을 찾아가 태블릿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 속 얼리씨 아버지 맞죠? 아버지가 왜 이런 걸? 이상철은 당황하며 부인하려 했지만 이지환이 내민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상철은 퇴직 후 찾아온 무력감과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괴감을 이겨내기 위해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인생 경험과 속마음을 털어놓는 유튜브 방송을 몰래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만큼은 그는 무능한 가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멘토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고성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고성이는 유능한 해커를 고용해 이상철이 얼리씨라는 것을 알아내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얼리씨의 비공개 영상 보관함에는 과거 이상철이 근무했던 회사, 즉 박진석 회장이 인수하기 전에 공장에서 있었던 불법 폐기물 매립 사건에 대해 양심 고백을 녹화해둔 영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성이는 이 영상을 해킹하여 확보했고 이를 이용해 박진석과 이지혁 집안을 동시에 무너뜨릴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고성이는 박진석 회장을 찾아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협박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며느리 감지은호, 그리고 당신이 믿는 사돈 이상철. 그자가 당신의 과거 비리를 폭로하려던 내부 고발자였다면 어떨까? 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되면 당신 회사는 주가 폭락으로 망할 거고 당신은 감옥에 가게 될 거야. 박진석 회장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친구 같은 사돈 이상철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는 오해는 겨우 봉합되려던 두 집안의 관계를 다시 파국으로 몰고 갈 위력을 가지고 있었죠. 이 위기 상황에서 박성재는 인생 최대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이수빈을 지키기 위해 새엄마 고성희와 손을 잡고 아버지를 배신할 것인가? 아니면 친구 이지혁과의 의리를 지키고 이수빈과의 사랑을 포기할 것인가? 박성재는 지은호를 찾아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은호 씨, 만약 내가 내 모든 걸 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면 그때는 나를 친구가 아닌 남자로 봐줄 수 있어요? 박성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지은호는 그의 깊은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은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성재 씨, 당신이 빈털터리가 되든 재벌이 되든 제 마음은 이미 이지혁 선배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당신 자신을 망치지 마세요. 거절당한 박성재의 눈에 도끼가 서리기 시작할 무렵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의 얼리시 계정이 해킹당해 비공개 영상들이 세상에 공개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공개되면 박진석 회장은 구속될 것이고 이상철은 배신자로 낙인 찍혀 두 집안은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이지혁은 다급하게 이지환과 함께 해커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고성희의 비서가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병원에 있던 어머니 김다정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돌아온 김다정이 내뱉은 첫 마디는 가족들을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떼며 힘겹게 내뱉은 그녀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그날 사고 나기 전에 옥내 어머니가 그랬어. 성의 그 여자가 우리 차 브레이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걸 봤다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옥래 할머니와 김다정의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가 아니라 고성희가 박영란을 죽이기 위해 조작해둔 차를 할머니가 우연히 타고 나가면서 발생한 계획된 살인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 이지혁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고성희가 있는 박진석의 저택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지은호가 그를 말리기 위해 조수석에 뛰어들었지만 이지혁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혁 선배, 제발 멈춰요. 이러면 선배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지은호의 절규에도 이지혁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를 죽인 그 여자를 내 손으로 죽이고 지옥 가겠어. 정해.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그 시각 박진석 회장 역시 아내 고성희가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던 사돈 어른 조옥래를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그는 서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낡은 엽총 한 자루를 꺼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박진석의 저택 거실. 고성희는 와인을 마시며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고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이지혁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박성재와 박진석 회장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살인자 고성희, 복수기가 된 이지혁, 절망에 빠진 박성재, 그리고 심판자가 되려는 박진석. 이 숨막히는 사자대면 속에서 고성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쏘면 당신 아들 박성재도 끝이야. 내가 성재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 돈 500억을 빼돌렸거든. 나를 죽이면 당신 아들은 횡령범으로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내가 죽으면 그 증거 자료가 바로 검찰로 넘어가게 세팅해뒀어. 친어머니 같은 분을 죽인 원수와 그 원수의 덫에 걸린 아들. 박진석 회장의 총구는 갈 곳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이지혁 역시 친구 박성재가 연루되었다는 말에 방망이를 든 손이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때 지은호가 이지혁의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수빈아, 지금이야. 그러자 2층 계단에서 이수빈이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켜져 있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죠. 아줌마 아니 살인자 고성애 씨. 방금 당신 입으로 말한 횡령 자백, 그리고 우리 오빠 협박한 거
지금 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시 접속자만 10만 명이에요. 패션 크리에이터 이수빈의 기지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사색이 되며 주저앉았습니다. 뭐라고? 이거 꺼. 당장 끄란 말이야.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이지환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소리쳤습니다. 형, 아버지 얼리씨 채널에 아버지가 생방송을 켰어. 거실 TV 화면에 얼리씨 복면을 벗은 이상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사돈이자 친구인 박진석 회장의 과거를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전 박진석 회장이 부도 위기의 공장을 인수하면서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사제 전 재산을 털어막았던 그 진실을 그동안 침묵했던 제 비겁함을 고백하려 합니다. 박 회장은 비리 기업가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준 은인이었습니다. 고성희가 무기로 삼으려던 과거의 비리가 사실은 박진석의 숨겨진 선행이었다는 대반전. 이상철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친구와 사돈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본 박진석 회장은 총을 떨어뜨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이지혁은 TV 속 아버지의 모습에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 고성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하며 박성재를 쳐다봤지만 박성재는 고개를 돌려 이수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가요, 어머니. 아니, 고성혜 씨. 모든 것이 끝나고 비가 그친 저택의 정원. 이지혁은 지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호야, 고맙다. 내가 나를 살렸어. 내가 우리 모두를 살렸어. 하지만 연행되던 고성희가 경찰차에 타기 직전 창문을 내리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박영나에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영나야, 내 친아빠. 정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하니? 그 사람 아직 살아있어.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 고성희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폭탄. 죽은 줄 알았던 박영나의 친부, 그리고 그가 쥐고 있을 또 다른 비밀. 화려한 날들의 비극은 끝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이막이 시작된 것일까요? 가면을 벗은 아버지들의 뜨거운 눈물과 욕망의 하이힐이 남긴 핏빛 발자국.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사랑은 과연 구원일까? 또 다른 시험일까? 다음 이야기에서 확인하세요.